이제 종로 여성 인력개발센터에서 오늘부터 12번에 걸쳐서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증 플러스 지도사 과정으로 이제 오늘 개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세요 라고 해서 크롬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아까 우리 오리엔테이션 할 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크롬을 설치하시면 되고요. 이 크롬 브라우저 안에다가 여러분이 주소를 막 써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가 다 링크를 걸어 놨어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릴 테니까는요, 하나하나 따라서 하시면 돼요. 예, 첫째, 제 홈페이지 안에는 자료실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공부방. 공부방 2도 있어요. 그렇죠? 공부방 2는 뭐냐면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강좌. 공부방 2는 종료된 강좌에 관한 내용이에요. 메모 안 하셔도 돼요.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여기 공부방은 현재 진행하는 과정이고요. 이 강좌가 끝나면 공부방 2로 다 넘어갈 거예요. 공부방은 날짜별로 강의를 올릴 거고요. 강의가 끝나는 즉시 이제 우리 이제 4월 달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강좌는 공부방에 사라지고 공부방 2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강좌별로 묶어서 갈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문서 작성 실무, 뭐 SNS 마케팅에서 쭉 강좌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또 계속 복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 교육 자료실이라고 있을 거예요. 소프트웨어 교육 자료실. 공방 밑에 보시면 교재 자료실, 뭐 홈페이지 자료실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 교육 자료실에 가보시면은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그때그때 제가 올려놔요. 뭐 지도안도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거에 상관없이 또 뭐 교육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소프트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운영 지침이라든지 국가에서 만들고 교육청에서 만든 것들을 제가 그때그때 올려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공지에 가보면 스크래치 교육과 오프라인 에디터라고 있을 거예요. 얘를 클릭해보면 여기에 이제 에디터가 있어요. 얘로 연결해서 우리가 설치할 거예요. 여기 안 오셔도 되고요. 홈. 저 위에 보면 홈이라고 있죠? 홈 누르시면, 홈은 집이라는 영어 단어 뜻이 첫 번째 가장 큰 뜻인데요. 우리 컴퓨터에서 홈은 처음이란 뜻으로 써요. 집이 아니라. 처음.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영역을 홈이라고도 보통 불러요. 그게 사실은 집이죠. 집이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근데 집이라는 단어 뜻이 홈의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 뜻이 처음이라는 뜻으로 또 쓰이거든요, 홈이.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라고 하잖아요, 홈페이지.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화면을 홈페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쭉 내려가실게요. 쭉 내려가시다 보면 이렇게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소프트웨어 교육.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여기 밑에 묶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위에 코스 시험을 하고 코드 시험 두 가지를 본다는 얘기예요. 현재 자격증에 관련된 코딩 자격증이 한 5개 기관에서 해요. 5개 기관에서 하는데 아직 국가 공인이 안 났어요. 이게 나름 이렇게 되면, 왜냐면 교육하고 자격증은 별개니까. 그래서 아직 국가 공인이 안 났는데 어떤 게 날지는 모르겠어요. 안 날 수도 있는 거고 나중 문제고. 자, 그 밑에 교육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code.org라고 있고, 우린 스크래치로 공부할 건데요. 여러분 다음에 앱 인벤터도 배우셔야 되고요. 앱 인벤터. 그 다음에 엔트리봇이라는 것도 배우셔야 돼요. 앱 인벤터는 뭐냐면 앱 개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앱. 스마트폰용 앱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앱, 얘를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 개발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죠. 프로그램 창에서 막 작업을 하고 유선이든 무선으로 연결해서 스마트폰에서 작동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맛집 찾기 이런 앱을 개발해 갖고 스마트폰에 테스트 해보는 거야. 테스트 했는데 잘 돼. 그럼 팔아도 되고.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여기 엔트리 버튼 눌러보세요. 엔트리 버튼. 엔트리는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에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은요, 다 스크래치로 합니다. 스크래치는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건 국산이니까 엔트리는요, 뭐랄까, 느낌이 아동틱하죠? 어른이 하기에는 좁게, 그렇죠? 근데 이것도 어려워요. 고등학생이 이거 안 배워. 고등학생은 앱 인벤터 이런 거 배울 거야. 중고등학생은 스크래치하고 앱 인벤터를 배울 거고요. 이 초등학교 저학년들이나 얘네들은 앱 인벤터 하면 핸드폰이 없으면 또 핸드폰 사놓으라 그러잖아. 그럼 또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엔트리 버튼 쓰면 이거는 아주 아동틱하니까 애들 공부하기도 재밌어요. 여러분도 다음에 이걸 또 배우셔야 되고요. 제가 다른 센터에서 이걸 강의를 또 할 거거든요. 그럼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공부방이나 공부방 튀어 오시면 제가 엔트리 강의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또 공부하시면 되죠. 뭐 필요한 교재는 개별적으로 구매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뭐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딜 보시냐면은요, 여길 볼 거예요. 스크래치는 MIT에서 만들었어요. MIT 들어보셨죠? 미세추세츠 공과대학에서 MIT에서 만든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스크래치. 이 스크래치의 주인공은 요거예요. 곤양이. 얘가 주인공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2800만 개 누가 만드는 게 올라가 있어요. 온라인상에. 여러분도 여기다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올리셔도 돼요. 근데 우리 시험은 온라인 버전이 아니라 오프라인 버전으로 시험을 보니까 온라인은 여러분이 처음에 하시고, 자, 쭉 내려가 볼게요. 스크래치 쭉 내려가면 여기 지원이라는 항목 밑에 오프라인 에디터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오프라인 에디터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럼 설치를 해야 되겠죠? 설치하는 과정이 2단계를 거칠 겁니다. 메모를 해드릴 테고요. 먼저 따라서 한번 하세요. 아도비 에어라는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해야 돼요. 아도비 에어는 그 플래시라고 들어보셨잖아요. 플래시. 그런 것처럼 아도비 에어가 돌아가야 이 스크래치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비 에어, 이 첫 번째 나온 아도비 에어가 윈도우즈 버전을 다운로드 할 거예요. 윈도우 버전. 얘를 클릭하고 그러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아니면 화면이 바뀌든지 뭐가 지금 연결 중이라고 떠 있는데 이제 넘어왔네. 그렇죠? 네. 그럼 지금 다운로드 누르면 돼요. 근데 요 사이에 뭐를 또 선택하라는 화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무조건 다 해제하세요. 저는 그 창이 안 나왔는데, 그럼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라는 창이 뜰 테고, 화면 밑에 보시면 다운로드가 완료됐다고 밑에 있을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거, 밑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얘를 클릭하시면 설치가 실행이 돼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서는 여기서 스크래치에 접속을 해갖고 뭐를 하려 그러면요, 오류가 나기도 하지만 얘는 클릭하면 실행, 저장, 취소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크롬 브라우저는 무조건 다운로드가 돼요. 근데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었나봐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작도예요? 그러면 여기는 아도비 에어가 깔려 있었나봐요. 그럼 이제 업데이트 누르시고, 누르셔요. 동의합니다를 하셔야 되겠지? 다른 것 떴는데 어떡하죠?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것 떴는데 이 파일 실행하시겠습니다. 이런 것 떴는데. 그냥 실행하세요, 그럼. 그럼 다음 누르시면 설치가 됐고. 네. 예. 그럼 설치가 다 됐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되돌아가기 누르면 아까 스크래치 화면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지금 스크래치가 안 깔려 있는데 아도비 에어는 깔려 있네요. 아도비 에어는 깔았으니까 이제 스크래치 버전을 깔아야죠. 스크래치. 근데 윈도우용 프로그램이죠.
여러분 맥킨토시 아니잖아요. 맥. 그러니까 여기 리눅스 버전도 아니고 윈도우용 다운로드 누르시면 밑에 또 스크래치가 이렇게 다운로드가 될 건데요. 버전이 458.0.1이에요. 근데 얘를 실행하고 나면 이것도 업데이트 하세요 라고 뜰 수 있어요. 그럼 또 업데이트 하시면 돼요. 가끔씩 떠요. 업데이트 하라고. 그러면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뭔가 기능이 좋아졌으니까 업데이트가 되는 거니까 댁에서 업데이트 받아놓고 쓰세요. 뭐 하루에 몇 번씩 업데이트 하는 건 아니고요.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하겠죠. 업데이트가 다 되고 나면 몇 초 남았습니다 라고 뜰 테고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다 업데이트돼 다운로드가 되고 나면은 얘를 클릭하시면 이제 또 설치하실 거라고. 근데 중요한 거 다음 시간에 와서 보면 우리가 설치한 게 없을 수 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사무실에 가서 좀 얘기를 했는데 직원들한테 제가 아까 담당 직원한테 얘기는 해놓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오면 이 프로그램이 지워지지 않고 깔려 있게끔 도와달라고. 여기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죠. 보호 시스템이 들어있어서 껐다 키면 원위치가 되거든요. 왜냐면 교육생들이 막 엉뚱한 거 설치하고 막 잘못 삭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막 고생해서 설치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에 와서 보니까 없으면 또 설치해야 되잖아. 그것도 공부라고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 해야지 공부지. 자주 하면 짜증나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다 요청을 하면 싹 세팅해 줄 거예요. 자, 밑에 스크래치 458.0.1을 클릭하시면 또 실행하라고 나오겠죠. 그럼 실행하세요. 실행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가서 우리가 스크래치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설치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가 뭐였죠? 아까 아도브 에어 이걸 먼저 설치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크래치를 설치했었죠. 그렇죠. 자, 설치를 다 하고 나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떠요. 여기다 설치할 거요? 물어보면 뭐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 돼요. 오케이. 계속 하면 돼요. 이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무조건 계속하면 알아서 또 지가 설치해 줄 겁니다. 이렇게. 참고로 이 스크래치는요, 컴퓨터 고장만 안 나면 다 작동돼요. 컴퓨터가 아주 싸구려 컴퓨터도 잘 돌아가고요. 아무리 고가의 컴퓨터도 다 그렇게만 돌아가요. 고가의 컴퓨터는 뭐 빨리 그런 것도 없어요. 영어판이다. 영어판이 떴어요. 우리말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럼 요거 지구본 그림 보이세요? 지구본 왼쪽에 그걸 누르셔가지고 대한민국 한국어 찾으세요. 그럼 한국어로 딱 나와. 오케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 이제 스크래치 닫고요. 바탕화면에 스크래치 설치되어 있으니까 또 더블 클릭해보면 또 작동이 되겠죠. 그렇죠? 껐다는 키지 마세요. 오늘은요. 껐다 키면 또 다 설치해 다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말이 나오게끔 요 지구본 그림 눌러서 한국어로 바꿔놓으시면 돼요. 근데 나는 일본 사람이거든? 그럼 일본어 찾아갖고 선택하면 얘가 일본말로 나와요. 전 세계 웬만한 언어는 다 지원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홈페이지에 오시면 소프트 교육이라는 그룹에 스크래치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 밑으로 내려가면 오프라인 에디터라는 걸 했는데, 이 오프라인 에디터에서 중요한 거는 먼저 아도비 에어라는 걸 먼저 설치를 해야 되고, 설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을 다시 또 설치해야 되니까. 얘가 1번, 얘가 2번. 458.1이 돼요. 아까 우리 얼마라고? 잠깐만. 우리 프로그램이 아까 얼마라 그랬지? 버전도 안 나와 얘는.
도움말도 이쪽 영어 나와. 도움말 안 보는 게 나아. 458, 아까 458 0.1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458.1이라는 버전으로 깔렸으니까, 현재 버전이 이거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스크래치를 한참 하다가, 다음에 껐다가 다시 또 켜볼 거 아닙니까? 켜봤는데, 한참 하다가, 얘가 이제 켜놨는데, 스크래치를 업데이트 하세요 라고 하면, 급하면 하지 마시고, 뭐 안 급하면 업데이트 하시고, 근데 중간에 또 아도be 에어를 업데이트 하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 스크래치를 닫아야 아도be 에어가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면 또 다 닫고 또 업데이트 하고 나서 또 실행하면 또 나오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늘 가서 한번 이 스크래치를 한번 댁에서 한번 설치해 보세요. 그래서 뭐가 안 되든지 하면 스마트폰으로 착각착각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 스크래치 동작서부터 하나하나 연습해 볼게요. 준비 다 되셨어요? 지금 여기 스크래치 고양이 한번 돌려보세요. 강아지 잡고 이렇게 고양이 잡고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움직여집니다. 근데 여기서만 놀아요. 밖으로는 못 나와요. 나와도 여기는 괜찮은데 이렇게 나오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마우스 뜨면 다시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요 창의 크기가 안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좀 잘 사는 나라인데 아주 못 사는 나라는 컴퓨터가 또 성능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똑같이 돌아가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가 좋아야만 얘가 작동된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못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MIT가 아주 그냥 멍청한 컴퓨터든 초호화 컴퓨터든 간에 뭐 별 차이 없이 잘 돌아가게끔 개발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능이 별로 없어요. 마우스로 얘를 드래그해서 뭐를 뭐 복사한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동작이 단순해요. 클릭, 더블 클릭, 뭐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뭐 드래그 하는 거,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자, 한번 볼게요. 얘를 이렇게 두고요. 얘를 대충 두시고요. 스크립트, 모양, 소리 세 가지 그룹이 보이세요? 이쪽에? 중간에 여기서 10만큼 움직이기라는 걸 누르시면 얘가 10만큼 움직일 거예요. 10만큼 움직이기 누르면 얘가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움직이지 말고 얘를 끌어다가 여기 오른쪽에다 당겨 놓으면 넘어와요. 일로요. 근데 이 글자가 좀 작아 보이면 밑에 오른쪽 밑에 보시면 작게 만들어라, 원래 크기로 크게 만들어라, 크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때는 얘를 작게 만들면 여러분 보기 힘드시니까 약간 크게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뭐 보기 좋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얘를 클릭할 때마다 10발자국씩 가는 거예요. 10발자국씩. 여기서 말하는 10이라는 말은요, 픽셀.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얘가 480이에요. 크기가. 그런데 10발자국 움직여라 그러면 10발자국씩 가요. 근데 가면서 얘가 이렇게 뺑뺑뺑 돌고 싶어. 그럼 요거 있죠. 요거. 얘를 이렇게 당겨놨다가 갖다 붙여버리세요. 이렇게 붙여버리면 두 개가 턱 붙죠. 그때 얘를 누르면 두 개가 동시에 작동돼요. 그렇죠? 아직 안 도는데. 여기를 클릭을 하면 얘가 10발자국 움직이면서 시계 방향으로 15도씩 돌을 거예요. 그런데 15도가 아니라 30이라고 바꾸면, 예를 들어 15도가 아니라 30으로 바꿔놓고 30으로 이제 여기 클릭하면 글자를 고쳐 쓰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30 고쳐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엔터 쳐도 되고요. 다른 데 클릭하면 이제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제는 30도씩 돌아. 그리고 10발자국 가지 말고요. 30발자국씩 가게끔 한번 바꿔보세요. 30발자국씩 가게끔 만들어 놓고 클릭을 하면 이제는 30발자국 가서 30도 돌아. 그렇죠? 네. 그런데 보세요. 요거를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30도를 거꾸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좌우로 돌아.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반시계로 돌면 원위치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그냥 가던 방향대로 30발자국씩 가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렇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럼 걔네 붙여놓은 거네? 그럼 빼가지고 얘를 여기 이 동네, 원래 이 동네에다 갖다 놓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매번 여기를 눌러야 되잖아. 매번 여기 눌러야 되잖아요. 원래는 여기 빨간색 왼쪽에 깃발을 클릭하면 작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깃발을 클릭하면 작동을 안 할 겁니다. 반응이 없을 거예요. 왜? 명령이 앞에 빠진 게 있어요. 자, 이벤트라는 스크립트 그룹이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때 클릭했을 때를 여기다 딱 꽂아야 돼요. 클릭했을 때 처음에 무조건 시작하는 순간 클릭했을 때를 먼저, 자 보세요. 이 클릭했을 때를 먼저 갖다 놓고 동작에 가서 얼마만큼 움직여라, 뭐 어떻게 방향을 돌아라, 어쩌고 저쩌고 해라 라고 명령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클릭해도 작동이 되지만 여기 있는 거 요거 여기 깃발을 클릭하는 순간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한 마리만 나왔으니까 그렇지, 고양이가 만약에 고양이 1, 2, 3, 4가 있을 거 아니야. 고양이 1번은 지금 오른쪽으로 가면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고양이 2번은 30발자국씩 가게끔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요 빨간색 왼쪽에서 깃발을 클릭하면 고양이 10마리가 동시다발로 떼가지고 동시에 작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등장인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것만 갖고 테스트 해보는 거고요. 자, 삭제해버리고요.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새로 만들기. 저장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지금 연습한 거니까는. 자, 지금 이렇게 돼 있던 거죠? 없어진 거 저 잘못했어요 그거. 지금. 다시 뭐 이렇게 발효놨으면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얘를 이 안에 던져 놓으면 사라져요. 아 그래요? 여기다 이렇게 그냥?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필요하면 끄집어내 놓고 쓰고 필요 없으면 이 동네 아무데나 이렇게 던져 놓으면은 사라져요. 그리고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네. 막 배려놨잖아요. 지금 연습했잖아요. 네네. 저장할 거니 저장 안 하기. 저장 뭐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이거는 저장 안 하면 돼요. 시험 보러 가서는 저장을 해야겠지. 그건 제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처음부터. 이벤트에 가서 클릭했을 때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동작에 가서 10발자국 움직이기. 그러면 이제 가서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가겠죠. 얼마만큼 조금 가겠죠. 제어 가보세요. 제어. 이벤트 밑에 제어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몇 초 기다리기라고 있죠? 몇 초 기다리기를 쓱 당겨가지고 1초는 너무 기니까 0.2초. 0.2초. 그러면 여기는 깃발을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가운데 있다가 10발자국 갔겠죠. 가고 0.2초 쉬겠지. 자, 이거를 무한반복하게 한번 해볼게요. 무한반복하게. 이 무한반복하기를
10만큼 움직이라는 글자 위에다가 쓱 당겨 놓으면 이렇게 벌어질 거예요. 이렇게 벌어질 거예요. 딱 놓으면 그 안에 쏙 들어가요. 그럼 이거 한번 눌러 보실래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쳐박고 계속 있어요. 안쓰럽잖아요. 중지, 빨간색이 중지예요. 자, 여기가 여기 있다가 막 갈 거란 말이야. 근데 0.2초 기다리기라는 걸 빼놓고 실행을 해보면 휙 가요. 너무 빨리 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씩 쉬었다 가라 라고 제가 0.1초 기다리기를 넣어본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0.1초로 바꿔도 되고요. 바꾸셔도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가다가 벽에 부닥치니까 벽 쳐박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냐면 동작 한번 가보실래요? 동작에 가보시면 이거 지금 넘어가는 거 어느 거 누르셨어요? 응? 지금 넘어가는 거 못했거든요, 저. 자, 이거 누르면 움직이잖아요. 네. 요거 누르면 정지, 빨간색. 아니 아까 그 초록색 저기 10번 움직이고 그걸 못했는데 이거요? 거기로 가는 다시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무조건 이벤트에 가서 클릭했을 때를 제일 먼저 실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동작에 가면 열발자국. 동작으로 가야 돼. 네, 동작. 알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생선 사러 가면 어시장 가야 되고 채소 사려면 청과시장 가야 되고 다 다른 것처럼 얘도 동작이 10가지 동작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작에 관련된 거, 형태 관련된 거, 소리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셔야 되고요. 시험 문제에는 칼라 문제로 나와요. 칼라로. 그래서 파란색 열발 움직이게 그러면 동작이 있겠구나. 그럼 동작은 다 파란색이야. 형태는 보라색이고. 그런데 주관식을 할 때는 동작이 어딨지? 열발적 움직이는 게 어딨지? 이게 감지인가? 형태인가? 동작인가? 알아야 찾아가지. 이걸 못 외우면 어떻게 돼? 종일 헤매고 다니는 거지. 이제. 지금 처음이니까 연습해보는. 그리고 제어에 가서 0.2초 기다리기, 1초 기다리기를 드래그해서 붙여놨는데 1초는 좀 너무 더딘 것 같고 뭐 0.1초 해도 돼요. 0.1초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클릭하기를 누르면 한 번만 움직였잖아. 한 번만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무한 반복하기라는 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렇게 무한 반복을 넣을 거야. 그러면 얘가 10발자국 가고 0.1초 기다렸다가 또 10발자국 가고 0.1초 기다렸다를 계속 할 거야. 언제? 컴퓨터 고장날 때까지. 이 깃발을 클릭하면 이렇게 가잖아요. 슉슉슉 가다가 벽에 박았잖아. 그럼 정지가 아니고 그냥 벽에 박고 있어요. 안쓰러우니까 정지시켜놓고 다시 꼬랑지 땡기면 나오니까 이건 땡기면 나와요. 그럼 이번엔 동작에 가면 동작 그룹에 가시면 중간쯤 내려가시면 벽에 닿으면 튕겨나오라 하는 명령이 있을 거예요. 있으세요? 네. 이거를 무한 반복하기 안에다가 뭐 편하신 데다 넣으세요. 벽에 닿으면 튕기기라고 하는 거를 갖다 넣으시면 이제 세 동작이죠. 자, 이제 깃발 한번 클릭해 보세요. 몸에 튕기긴 튕겼는데 이게 까꾸로 가네. 까꾸로 가잖아요. 그렇죠. 정지. 이게 흉하잖아요. 이렇게 정지. 왜냐면 이 동작이 있어요. 동작이 가다 부닥치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매달려서 가잖아. 근데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지금은 이게 안 이쁘니까 바꿔볼 거예요. 자, 고양이 밑에 보이세요? 스플라이트? 네. 거기 아이라고 보이세요? 아이? 예. 그 파란색의 아이가 인포, 정보거든요. 이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얘는 스플라이트 1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시험 문제 간혹 그래요. 얘를 고양이라고 변경하시오. 그러면 이 스플라이트 1이라고 된 얘를 고양이라고 바꿔주셔야 돼. 여기서 바꾸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고 얘가 벽에 아까 튕겼을 때 어떻게 움직였어요?
까꾸로 돌았잖아요. 얘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뭐 눌러야 될까? 좌우 화살표로 바꿔야 돼. 좌우 화살표로.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면, 그리고 이제 깃발 한번 클릭해 보세요. 오. 좌우로 간다. 그런데 이거 축지법도 아니고 동작이 계속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네네. 모양 한번 가보실래요? 모양? 여기 스크립트라는 그룹 옆에 모양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모양, 얘도 소리를 내요. 야옹 소리를 내요. 그런데 소리는 나중 문제고, 모양 1번도 있고 모양 2번도 있어요. 1번과 2번이 적절히 움직이면 얘가 척척척 움직이는 동작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스크립트로 가서 형태 한번 가보세요. 형태. 형태라는 그룹 있잖아요. 네.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라고 있잖아요. 얘를 다음. 10발자국 가고 나서 모양을 바꾸려고 그래요. 이거 사이에다 끼워 놓으세요. 이렇게 끼는 건 쉬워요. 네. 근데 빼내려면 통으로 빠져. 밑에 걸 다시 이렇게 갖다 붙여야 돼. 낄 때는 그냥 끼면 저는 좋은데, 아차 잘못 꼈어 그러면 밑에 거를 빼서, 두 개를 빼서 바꿔주고 얘를 당겨 오든지, 아니면 얘를 밖으로 빼낸 후에 밑에 거를 다시 집어넣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플레이. 오. 플레이가 깃발. 근데 0.1초 기다리는 게 좀 불편해. 이때는 0.1초 기다리기를 빼버려요. 이렇게 빼버리면 동작이 겁나 빨라. 0.1초 기다리는 게 사라졌으니까 그냥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벽에 부닥칠 때마다 냐옹 냐옹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소리에 가보면 야옹 재생하기라는 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지. 왜냐면 10발자국 가고 나서 야옹, 10발자국 가고 나서 야옹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야옹이 야옹 이렇게 나와서 그냥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10발자국 가는 사이에 야옹을 안 하고 야 이것만 하거든. 그러니까는 소리가, 근데 이 야옹 소리를 언제를 낼 거냐면 벽에 부닥치고 튕길 때만 야옹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조건을 걸어야지. 벽에 닿았니? 벽에 닿으면 튕기라 그랬는데 혹시 벽에 닿았니? 라고 명령을 걸어가지고, 그래 나 벽에 닿았어. 그러면 그때만 야옹해. 그러면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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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죠. 네. 근데 조건이 어려워져. 이제 그렇게 되면. 이거는 단순인데 뭐 해 라고 했는데, 이제 애기한테 그런 거야. 야, 너 길 건너서 슈퍼에 가서 뭐를 사와. 그런데 혹시 빨간불이면 건너가지 마. 조건을 줘야 되잖아요. 벽에 닿으면 그때만 소리 내 이거예요. 그럼 조건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건 나중에 좀 해볼 거고 지금은 아니고, 일단 요것만 해도 그럴듯하죠. 그렇죠? 정지. 정지 어느 거 눌렀죠? 빨간 거. 아, 여기. 깃발 옆에 빨간 거. 자, 이제는 고양이만 나오면 섭섭하니까 친구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친구. 자, 새로운 스플라이트라는 글자가 있는 영을 찾아보세요. 가시면 첫 번째는 이 스크래치에서 제공해주는 그림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그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내 컴퓨터에 있는 그림. 디카로 찍은 사진 같은 거를 가져올 때. 그 다음에 카메라로 직접 찍어서 가져올 수 있는데, 시험 문제는 저장소에서 가져와서 쓰세요 라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시험 문제 파일을 주거든. 파일에 보면 등장인물이 나와. 거기서 가져와서 하세요 라는 경우도 있어요. 자, 먼저 아직 우리는 샘플이 없으니까 MIT라는 이 대학에서 제공해준 여기
로봇 그림처럼 생긴 애 있잖아요. 요거요. 얘를 클릭해보면 여자애도 있고 힙합 자세 같은 애도 있고 발레리나도 있어요. 예. 곰도 있고요. 곰도 있고요. 왼쪽에 보면 동물, 그럼 동물만 쭉 보이고 동물 판타지 이런 거, 고스트, 드래곤 이런 거, 글자 ABCD, 뭐 사람들, 물건, 뭐 교통수단. 근데 우리 이제 동물에 가서 고양이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강아지죠. 강아지. 그러면 도구 여기 있네. 1번 도구 있네. 그렇죠? 얘를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얘가 탁 등장을 해요. 근데 이름이 도구죠? 그럼 얘를 눌러서 강아지라고 바꾸세요. 강아지. 도구 못 뺐어요. 못 빼셨어요? 네, 자, 그럼 이게 보여드리죠? 요거 누르셔가지고 동물에 가고 꼭 강아지 아니라 상관없어요. 공룡도 상관없는데 얘가 뭐. 네.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고 마음에 들어. 더블 클릭하면 열려요. 엘레펀트 할게. 더블 클릭하면 열리니까. 근데 모르고 더블 클릭했더니 겁나 많이 왔어. 뭐가 많이 왔어. 그러면 오른쪽 눌러서 삭제하시면 사라져요. 그럼 이제 고양이도 한 마리, 강아지도 한 마리. 얘가 고양이고 얘가 강아지죠. 근데 강아지 이름이 도구 1이잖아. 요 I자 누르면 이름을 강아지라고 바꿀 거야. 강아지. 근데 얘도 아까 부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까꾸로 돌겠지. 요렇게 해줘야죠. 요렇게. 좌우로 움직이게끔. 뭐 눌렀죠? 아까 그 I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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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좌우로. 예. 네. 그런데 이거를 직접 명령어로 여기서 선택할 수도 있어요. 엘레펀트 소리 못 내는데 큰일 나네. 강아지 동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혓바닥 내밀고 뛰는 동작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고양이 동작이 있었죠, 이거요. 이 동작을 강아지한테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쉽게 하는 방법은 얘를 드래그해서 강아지에다 올려놓으면은요. 그거 어디 있죠? 고양이 안에 가면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 클릭했을 때라는 이 명령을 끌고 강아지라는 데다 올려놓고 딱 마우스를 띄면 강아지에도 만들어져요. 복사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를 오른쪽 눌러서 복사, 그리고 강아지에다 붙여넣기 이게 안 돼요. 얘를 복사하면 여기 또 생기는 거지 딴 데는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그냥 제가 고양이 보여드릴 테니까 강아지에도 이 고양이에 나와 있는 이 명령 있잖아요. 얘를 강아지도 한번 넣어보세요. 클릭했을 때 무한반복하기 안에다가 10발자국 움직이고 형태 가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고 혹시나 벽에 부닥치면 튕겨라 하고 명령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강아지도 그런 동작을 할 거고 고양이도 그런 동작을 하는데 시작하면 혓바닥 휘날리면서 종일 쫓아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왜 고양이는 강아지가 빨리 움직이는 느낌 같지 않아요? 크기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크기. 강아지 크기하고 고양이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명령인데 그리고 이 강아지가 길죠. 고양이는 세로고 강아지는 가로잖아요. 이거 기니까 먼저 부닥치잖아. 얘가 강아지가 더 길면 팅팅팅팅 움직이겠지. 그 앞에 계신 우리 선생님은 코끼리를 했는데 코끼리가 길어요. 먼저 부딪혀. 그러니까는 먼저 부닥치니까 이 고양이보다 빨리 움직이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강아지를 선발해야지. 경기에 나가려면 긴 애가. 고양이는 세로로 늘씬한 거잖아.
그렇죠. 의미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작 누르면 동작이 똑같이 안 가고, 그러니까 고양이를 한 마리 똑같은 걸 데려다 놓으면 그때는 똑같이 움직이겠지 뭐. 그런데 얘가 처음에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조금만 갈 수도 있잖아요. 매번 10발자국만 가라고 해서 얘는 매번 10발자국만 가는데 싫은 거야. 기분 좋으면 껑충 뛸 수도 있는데 이것만 하라고 하니까는 얘를 바꾸게끔 한번 해볼 거예요.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한번 해볼 겁니다. 요 화면상에 보시면 연산이라는 스크립트 그룹이 있을 겁니다. 연산 한번 가보세요. 여기에 난수라는 게 이렇게 있을 겁니다. 난수. 이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매번 시험마다 얘는 꼭 나와요. 난수는 얘를 10부터 10부터 30이라고. 요 칸칸마다는 탭키 누르면 넘어가요. 탭키. 얘를 10발자국이 아니라 요 난수만큼 집어넣으세요. 얘를 난수만큼 움직이게끔 여기 10발자국이 아니라 10에서 30 사이의 난수를 발생시키게끔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요 10만큼 움직이기 안에는 동그랗게 돼 있죠? 얘도 모서리가 동그랗죠? 얘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리고 이런 것도 있거든. 그리고 이런 거. 얘는 여기 뭐 들어가나? 여기도 들어갈 수 있겠다. 근데 이거 본래 모양새가 안 맞는데? 원래는 요런 거예요. 모서리가 동그란 것만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고양이니까 고양이만 한번 실행해 보면은요. 어쩔 땐 10발짝이고 어떨 때는 30발짝부터 갈 수 있단 말이야. 이게 1부터 20 사이로 한번 바꿔보시면 더 알 수 있어요. 어쩔 때 천천히 가기도 어쩔 때는 빨리빨리 가기도 해요. 그렇죠? 강아지는 계속 10발자국씩 가는 거고요. 고양이는 한 발자국 갈 수도 있고 20발자국 갈 수도 있어요. 무슨 명령을 걸었다고요? 난수. 자, 난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난수라는 말은 뭐냐면 임의의 수예요. 임의의 수. 우리가 30 그럼 뭐예요? 30으로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가위바위보 게임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윷놀이 게임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윷을 던지면 도개, 걸륜 뭐 5개 중에 하나 나와야죠. 우리가 주사위 놀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사위 묶음이 1서부터 6까지 있잖아요. 근데 주사위 6만 던져라 그러면 6만 계속 나오는 건데 1에서 6 사이에 난수를 발생시켜서 던지면 어떨까요? 주사위 묶음이 1이 나올 때도 있고 5가 나올 때도 있고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때 난수를 쓰는 거예요. 난수를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냥 645인가? 645가 뭔지 아시죠? 로또 6개 맞춰갖고 45 중에서 6개 645 아닌가요? 로또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로또도 난서 발생하는 거예요.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 그날에 어떻게 공이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정해진 숫자는 아니잖아요. 난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럭키박스라는 거 있어요. 럭키박스. 우리가 어느 매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다 5,000원이야. 근데 어떤 거는 그 안에 10만원짜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거의 3,000원짜리가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런 럭키박스들 많이 팔아요. 한옥마을에, 전주 한옥마을에 가니까는 그렇게 팔더라고. 5,000원인데 예. 근데 10만원짜리가 많으면 좋은데 한 개밖에 없으니까 안 사는 거지. 확률이 없잖아. 확률이. 예. 근데 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여기에서. 자, 그러면 강아지도 난수를 한번 발생해 봐야지. 강아지는 눈금을 얼마나 줄 거냐면요. 난수를 1부터 여기 30을 줄 거예요. 30. 고양이는 1에서 20 사이고요. 강아지는 1에서 30이니까 아무래도 강아지가 더 빨리 움직이겠죠. 길이도 기내니까.
보편적으로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겠지. 어떨 때는 한 발자국 갈 수 있지만 어떨 때 30발자국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더 빨리 움직일 수는 있어요. 선생님 강아지 지정 어떻게 해야 돼요? 강아지요? 자, 정지시켜 놓으면,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강아지를 클릭 X를 누르면 강아지는 멈추고 고양이는 움직여요. 그럼 고양이 가서 또 얘를 멈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빨간 거 누르면 동시에 멈추는 거고요. 고양이만 움직여라 그러면 고양이에 가서 클릭 X를 클릭하면 고양이만 움직이고, 그런데 위에는 깃발을 클릭하면 다 움직이는 거고 동시에. 이게 병행 처리라고 하죠. 병행 처리. 차도 움직이고, 차가 5대가 있는데 차가 5대가 1번 움직이고 나면 2번 움직이고 이게 아니라 막 움직일 거 아닙니까? 도로에 가보면. 그게 병행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한 마리, 강아지 한 마리 따로따로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등장인물이 종속적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강아지한테 명령을 걸어요. 강아지야, 내가 뭐라고 하면 그때 너는 알아서 해. 너 혼자 움직이지 말고. 그때는 고양이가 강아지와의 주종관계가 이루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고양이가 어떻게 움직이든 강아지는 따로 움직이잖아요. 이걸 병행처리라고 하죠.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삶이. 내가 움직이면 상대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대편 움직이든 내가 움직이든 상관없이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림자 놀이는 어때요? 그림자 놀이. 내가 움직여야 그림자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때는 종속 처리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요. 종속 처리를 처리해 줘야 돼요. 그것도 다 배우니까. 자, 이번에는 무대를 한번 바꿔볼게요. 무대. 왼쪽 보시면 무대라고 있잖아요. 무대. 그 무대 가보시면은 왼쪽에 산 그림이 있어요. 산 그림. 얘를 누르면 이 스크래치에서 제공해준 무대가 있는데요. 무대 중에 제일 내려가시면 끝에서 세 번째 XY 그리드라는 거 있어요. 얘를 가지고 처음에 연습을 시켜요.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확인 누르셔도 되고. 얘는 배경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로 세로 좌표를 아셔야 돼요. 좌표라는 개념이 있어요. 좌표. 이걸 모르시면 공부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방정식 같아요? 좌표. 자, 여기 무대 가서 이런 야구장 화면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럼 야구장에서 고양이하고 강아지가 뜀박질하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무대가 야구장이 아니라 이런 배경을 놓고 연습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XY 그리드. 그러면 우리 컴퓨터에는 픽셀이라는 단위가 나와요. 픽셀. 예. 화면의 크기를 설명드릴 겁니다. 화면의 크기.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해상도라 그래요. 해상도. 가로, 세로의 픽셀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쓰시죠? 그럼 여러분 스마트폰의 해상도 아세요? 화면의 길이, 크기가 아니라 해상도. 여기서 말하는 크기는 가로가 5.5cm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해상도. 2048인지 1920인지 1280인지 이런 해상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고 사시지 않으셨나요? 그냥 핸드폰 새로 나왔으니까 바꾸셨던 거예요? 네. 부러워요. 진짜 그랬는데 예. 왜냐면 새로 나온 핸드폰이 좋아요. 근데 제가 쓰는 핸드폰은요, 저가 핸드폰이에요. 기계값이 무려 8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계값 주고 사버린 거예요. 매달 이렇게 나눠서 내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은 커 보이는데 안에 기능이 별로 그래요. 근데 알고 산 거예요. 알고.
요금은 뭐 저렴한 요금을 내고 있으니까 굳이 비싼 요금 낼 필요는 없고. 근데 제 스마트폰 해상도는 1280이에요. 자, 잠깐 한번 볼게요. 얘를 다 내려놓고 볼게요. 내려놓는 거 밑에 보시면은 오른쪽 시계 있죠? 시계. 날짜 시계 보이는 데 있죠? 그 옆에 네모나게 세로로 된 거 있을 거예요. 저 오른쪽 끝에. 그거 누르시면 화면이 다 내려가요. 이렇게 있었던 애들인데 얘를 누르면 탁 내려가요. 다시 누르면 다시 올라와요. 그 빈 화면이 보이죠? 이렇게.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화면 해상도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 나오나. 여러분 1280 나와요? 1280에 1024 나오나요? 근데 저는 1600까지 나오네요. 이렇게 놓으면 글자가 너무 작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글자를 크게 보여드리려고 저는 해상도를 낮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닫으시면 되고요. 이 스크래치는요, 기본 화면이 가로가 480, 세로가 360이에요. 스크래치의 기본 화면. 그러니까 작동 화면이죠, 작동 화면은 얼마냐면은, 가로가 480이고요. 세로가 360이에요. 우리 모논종이 아시잖아, 모논종이 이렇게 줄친 것처럼 가로, 세로가 그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컴퓨터가 성능이 좋으면, 뭐 요즘은 4000짜리도 있어요, 해상도가. 그러면 저기 못 사는 나라 컴퓨터는 화면이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집은 4000 못 쓰잖아. 그래서 좋든 나쁘든 480, 360 안에서 써라 하고 딱 요거만 나오는 거예요. 왜? 이거는 교육용이잖아.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앱 개발할 때는 일부러 개발하는 게 아니라 성능 좋은 컴퓨터로 개발하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그렇게. 근데 보시면 가운데가 0, 0이에요. 중앙이 0, 0이에요. 그러면 강아지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움직여야지 여기서부터 움직이면 보기 싫잖아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고양이가 0의 0의 위치로 가게끔 하시오. 0의 0의 위치로 가게끔 하시오라고 명령을 걸으래요. 그 다음 찜박질 하라고 명령을 걸어요. 그러면 0의 0이란 좌표의 의미는 가운데 정중앙이란 얘기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가 되고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가 돼요. X축 Y축이라는 게 있으니까 X축 0에서 오른쪽은 플러스 240, 왼쪽은 마이너스 240. 그리고 올라가면 Y축이 플러스 180, 내려가면 마이너스 180. 이 좌표 개념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480이 전체가 480이지만 240, 240 나눠져 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세로도 360이지만 180, 180 나눠져 있다. 이해가 나름 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처음에 요 사이에다가 고양이 명령을 이렇게 걸 거예요. 동작이라는 곳에 가면은 얼마로 이동하기라고 있어요. 그럼 X축 얼마? 0. Y축 얼마? 0. 하고 여기 있는 깃발, 빨간색 옆에 있는 큰 깃발 말고요. 이 클릭했을 때 한번 눌러보시면 0서부터 시작해요. 0서부터. 얘가 딴 데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 0부터 시작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클릭했을 때 누르면 처음 여기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주책맞게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큰일 나요. 그럼 항상 제자리에 서 있어. 항상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걸 무한반복 하잖아.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잖아. 제자리 걸음만. 그렇죠. 그런데 문제지 이렇게도 나와요. 다음 이 코딩 내용은 0에서 0 초기치에서 시작해서 좌표를 난수 발생해서 움직이게끔 하는 코딩 문제인데 잘못된 부분을 고치시오 라고 나와요.
그럼 이 문제는 어디가 잘못된 거죠? 요거는 요거 잠깐만. 요 세 개는 제대로 들어간 건데 얘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밖에 있어야죠. 이렇게. 얘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고 밖에 있어야죠. 밖에. 왜 개념이 왜 그게 밖에 있어야 할까요? 자 보세요. 얘가 들어가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생겨나 보세요. 네.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다가 일로 시작하죠. 예. 그리고 난수만큼 움직였어요. 모양 바꿨어요. 벽에 부닥치면 축일 텐데 다시 다시 오래요. 또 갔죠? 또 다시 오래요. 아, 근데 밖으로 나가면 달라요? 그러면 보세요. 얘가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 있다 하더라도 일로 올 거 아닙니까? 네. 오는 건 한 번으로 끝났죠. 끝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얘가 일로 가다가 모양 바꾸고 부닥치면 튕기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있으면 뒤로. 그러니까는 얘가 안에 있으면 네. 버그가 생기는 거지. 제자리에서만 계속 움직일 거 아닙니까? 우물한 개구리 말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안에 들어 있었다면 밖으로 빼줘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코딩하라고 문제지가 나오면 고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디버그라 그래요. 디버그. 버그는 벌레 잡는 걸 버그라 그래요. 아, 벌레가 버그예요. 버그. 앞에 D2를 붙이면 없앤다는 뜻이라서 디버그 그러면 벌레를 없애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파리채로 탁 치면 파리 목이 죽잖아요. 그거 우리 디버깅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 최초의 컴퓨터라고 하는 IBM에서 개발한 마크 1이라는 기계식 컴퓨터가 있었어요. 얘가 오늘 갑자기 멈춰버린 거예요. 멈춰버린 거야. 작동을 하다가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다 만들어 놨는데 IBM 기술자가 가서 만들어 놓은 건데 멈추니까 전화가 갔겠죠. 거기 IBM이죠. 여기 하버드 대학인데 기계가 멈췄어요. 와서 좀 봐줘요. 그럼 HM이 왔겠지. 와서 보니까 도무지 고장난 데가 없는 거야. 그런데 전원을 눌러도 안 켜져. 그런데 경비 아저씨가 궁금했을 거 아니야. 뭔 새벽부터 와가지고 한밤중에 와가지고 저걸 들었다 놨다 하니까 아저씨가 이제 밤에 불 켜고 누가 들어갔나 확인을 할 겁니까? 가서 보니까는 기계 뚜껑은 열어져 있는데 문은 잠가놓고 나갔고 벌레가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를 빗자루 쓸어 버렸대요. 기계 안에 죽은 벌레를. 그리고 이제 문 잠그고 또 이제 나갔겠지.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직원들이 와서 기계를 테스트했는데 돌아가네. 그럼 누가 건드렸냐 이거야. 경비를 불렀겠지. 경비 아저씨 누가 왔었어요? 아니요,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요. 뭐 건드렸어요? 건들지 않았어요. 벌레만 치웠어요. 그래? 벌레만 치웠는데? 아, 그래서 디버그는 잘못된 거를 고쳐나가는 뜻으로 그때 이름이 하나 뜻이 생긴 거예요. 진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뻥 아니에요. 뻥 아니에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디버깅 한다 그러면 아, 뭔가가 잘못되는데 고쳐야 되겠구나. 고치는 일이구나. 라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제는 디버깅 하세요 라고 하지 말고 수정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와. 원래 뜻은 디버깅 한다고 하면 알아듣는데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여기 학생들이니까 수정하시오라고. 그러면 뜻을 대충 알아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얘가 똑같이 0에서 0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여기서 시작해서 동시에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 그러면 모양새가 안 예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고양이 안에다가 아까 동작에 가면 몇 도 돌기라는 게 있어요. 얘를 얼마만큼 움직이 사이다 집어넣고요. 움직이고요. 여기다가 난수를 발생할 거예요. 난수를. 근데 10도에서 30도 사이에 발생을 할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막 돌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15도씩만 돌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10도로 돌 수 있고 30도 돌 수 있잖아요. 실행해 보면
막 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까는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리만 했었는데 방향이 도니까 어때요? 방향이 가다 말고 꺾어야 되잖아. 우회전 가다 말고 또 우회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막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요 동작 제가 동작 2개 넣었어요. 최초 어디에서 어디로 가게끔 하라고 한 거고 난수를 발생시켰는데 이 강아지에도 처음에 0의 0좌표로 가게끔 명령을 걸어주시고 또 각도 도는 난수를 하나 또 넣어보세요. 그래서 고양이처럼 값은 서로 달라도 돼요. 0에서 0은 똑같고 요 10에서 30을 강아지는 뭐 20에서 50으로 바꿀 수도 있고 한번 바꿔서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두 등장인물이 서로 다르게 막 뺑뺑이 돌 거란 말이야. 자, 강아지는 처음에 이렇게 좌표를 하나 넣어주고요. 0에 0 이렇게 넣어주고 15도씩 돌아가는 거를 여기다 하나 넣어주는데 얘는 난수를 20도에서 40도 저는 뭐 이렇게 한번 넣어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동시 실행하면 이렇게 근데 이때 움직이는 걸음이 10도에서 한 발자국에서 30발자국이 아니라 50발자국에서 100발자국 사이로 가게 하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미친 강아지처럼 날뛰네. 너무 많다. 30발자국에서 50발자국. 그럼 강아지가 아까 고양이보다는 조금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고양이도 20발자국에서 50발자국. 그러면 실행해보면 그러다가 둘이 부닥치면 야옹 하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강아지가 멍멍하게 할 수도 있죠. 둘 다 울면 시끄러우니까 고양이만 짖어라 하고 할 수도 있고 강아지만 짖어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거는 안에 명령이 들어가야 돼요. 서로 부닥쳤는가. 그러면 여기 감지에 가보면 어디에 닿았는가 있거든요. 고양이 입장에서는 강아지에 닿았는가, 강아지 입장에서는 고양이에 닿았는가. 강아지는 강아지에 닿을 수가 없죠. 자기 자신에. 고양이는 또 고양이 자신에 닿을 수는 없고 벽에 닿든지 강아지에 닿든지.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강아지가 고양이가 벽에 닿으면 야옹 하고 소리 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방향이 들어가서 그런지 벽에 부닥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제자리에서 뺑뺑 돌다가 끝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애들 보고 이걸 게임을 이렇게 만들라 그러면 선생님 각도 때문에 배렸어요. 각도 때문에 배렸잖아. 아까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야옹야옹 할 수 있는데 이건 제자리에서 막 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젠가 야옹을 할 텐데 야옹을 안 한단 말이야 지금. 그리고 벽에 부닥치면 튕기는데 튕기면 뭐 할 거냐고 또 각도만큼 또 이렇게 돌잖아. 그러니까는 이 코딩에서는 여기 얘는 빼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강아지도 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 있잖아요. 얘는 빼줘야. 근데 왜 이렇게 돌죠 얘는요? 왜 이렇게 돌죠? 아까 각도를 회전했었잖아. 회전한 상태에서 정치시켜 놓으니까 얘는 이렇게 가는 방회전이고 얘는 이렇게 가는 회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명령을 안 걸어준 거지. 똑바로 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보세요. 강아지는 0에서 0이고 고양이도 0에서 0이면 둘 다 이렇게 만나서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강아지는 위에서 뛰고 고양이는 아래에서 뛰면 좋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뛰고
얘는 이렇게 뛰든 저렇게 뛰든 뛰겠지. 서로 다른 길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양이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돼? 0은 x는 0은 맞는데 y가 얼마야? 마이너스 90. 이 중간이니까. 그럼 강아지는 0에서 얘가 여기 위니까 요 사이니까 플러스 90.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각도가 아까 틀어져 있는 상태였잖아요. 각도를 정확히 맞춰줘야지. 각도. 그래서 고양이는 어딜 보게 할 거냐면요. 동작에 가시면 90도 방향 보기라고 하는 거를 처음에 이렇게 알려줘. 90도가 어디냐면 오른쪽이에요. 여기 어디 방향 보기라고 있어요. 시험 문제 고양이는 오른쪽을 보게 하세요 라고 하면 얘를 끌어다 놓고 오른쪽 맞네. 그렇죠? 그러면 강아지는 왼쪽 보게 해야지. 왼쪽. 그럼 어디를 봐야 돼? 마이너스 90을 해야 이게 왼쪽이지. 그래 놓고 나서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일로 뛸 거고 얘는 일로 뛸 테고 서로 방향이 다르겠죠. 그렇죠? 이제는 정확한 각도를 바라봤으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런데 이제 벽에 부닥치면 야옹 소리를 한번 넣어주면 좋겠죠. 강아지는 소리가 무슨 소리가 있나? 오케이. 이 소리고 고양이는 이 소리니까 여러분은 지금 스피커가 없어서 소리가 안 들릴지 몰라도 제 거로 대신 들으시면 될 테고요. 이 소리를 여기다 넣어줘야지. 근데 보세요. 그냥 여기다가 소리에 가서 재생하라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야옹야옹 하니까 아까 양양양 이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줘야 돼? 케어에 가서 여기 만약에 뭐뭐라면 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뭐뭐라면 그럼 얘를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위해서 쓱 넣어보세요. 이렇게 넣으세요. 얘는 밑으로 내릴 거예요. 이렇게 다음 만약에 뭐뭐라면 그러니까 다 이게 만약에 뭐뭐라면이 사실은 벽에 닿으면 튕기기인데 벽에 닿으면 튕기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사람 들어갈 건데 얘가 품으면 안 되고 밖으로 빼낼 거라. 이렇게 이를 빼내면 안 되고 여기 이렇게 빼낼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조건을 걸어야죠. 뭐라고? 제어에 가보면 여기 감지에 가보면 어디에 닿았는가 라는 명령이 있어요. 어디에 닿았는가? 어디에? 벽에 닿았는가? 여기다가 뭘 넣어주면 되죠? 소리에 가서 야옹 하고 재생하라고 하면 되고 잠깐만 고양이가 너무 빨리 뛰고 있어. 10발자국에서 20발자국 사이만 뛰면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벽에 닿았는가 만약에 뭐뭐라면 그러면 이제 강아지도 얘도 한 10발자국에서 20발자국 사이만 가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아까 뭐를 넣었죠? 만약에 뭐뭐라면 벽에 닿았는가는 감지에 있어요. 그 닿으면 야옹할 거고 안 닿으면 넘어가고 언젠가 벽에 닿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야옹 하겠지. 그리고 밑에는 알아서 튕길 거고 그러면 강아지에 가서 제어에 가서 만약에 뭐뭐라면 감지에 가서 어디에 닿았는가 어디에 닿으면 벽에 닿았는가 그럼 얘는 뭐라고 소리를 내야 되죠? 멍멍 소리를 내야 되겠지. 얘를 빼갖고 밑에다 붙이고
요렇게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추가하는 거잖아요. 추가하는데 벽에다 하면 튕기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볼까? 강아지 소리 안 들리죠? 강아지 소리 안 들리잖아요. 순서가 얘가 밑으로 내려가야 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소리 나네. 강아지 소리 들리잖아요. 네. 이 순서가 이게 먼저 들어가 있으면 벽에다 한번 튕겨버렸어요. 튕기고 나니까 벽에 안 닿았잖아. 벽에다 한번 튕기라 그랬잖아. 가다가 부닥치는 순간 튕길 거 아닙니까? 튕기고 나서 다시 물어보길 벽에 닿았니? 아까 닿았지 지금 안 닿았잖아. 그러니까 강아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면 벽에 닿았잖아요. 그러니까 멍멍했잖아요. 그러니까 튕기는 거지. 닿았으니까. 얘가 이렇게 있을 때하고 얘가 순서가 이렇게 밑에 있으면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율 코딩을 하거든. 자, 벽에다 한번 튕길 건데 벽에 닿을 때마다 멍멍 소리가 나게 하세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코딩을 해버리면 소리는 절대로 안 내. 얘가 바꿔야 돼. 이렇게 바꿔야만이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A 다음에 B인지 B 다음에 A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고 국을 먹어도 되고 국을 먹고 밥을 먹어도 되지만 순서 상관없잖아요. 그거는요. 근데 어떤 건 꼭 순서를 지켜야 되거든. 밥을 먹어야 양치할 거 아니야. 양치하고 밥 먹을 수도 있겠지만 순서가 밥을 먹고 나면 나중에 이제 뭐 양치를 하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벽에 닿으면 튕겼는데 튕기고 나면 벽에 닿는 걸 물어볼 수가 없잖아. 그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전혀 동작을 안 할 수 있어요. 고양이나 강아지나 지금 소리가 다른 것 뿐이니까 코딩은 똑같아요. 난수도 똑같이 발생했고요. 뭐만 고양이는 오른쪽 바라보게 하고 강아지는 왼쪽 바라보게 해서 시작하는 순간 다르게 튕기는 것 뿐이 없어요. 근데 난수에 의해서 고양이가 먼저 나갈 수도 있고 강아지가 먼저 빨리 움직일 수도 있고 그건 나중 문제고.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고양이든 강아지든 간에 코딩을 한번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소리가 안 들리시니까 이어폰을 꽂으시면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그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요렇게 코딩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댁에 가셔가지고 이거를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복습을 해보시고 우리 그 빨간 책, 지금 책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샘플 문제 이런 거는 제가 제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스크래치 속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도 다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화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작 하나하나 이런 것들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여기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대로 진행하라 문제를 풀어보면은 아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하고 아실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